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6일, 정한영이 진행하는 오늘의 경매, 오늘의 경매 중계 방송, 부동산 경매 중계 방송. 아, 아직 제목이 없습니다. 아직 제목이 없어서요. 좀 그래요. 자, 아, 경매 시장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공급자도 많아야 되지만 수요자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경매 시장이 좋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수요가 지금 없다 보니까 경매가 취하나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이게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죠. 매수자 입장에서 호재지만 경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 호재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우리 공급과 수요가 활성화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경매 목적은 뭐 빚진 사람이 죄를 졌으니 너희들은 재산적인 징벌을 받아. 그리고 채권자가 아니면 또 매수자가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좀 약간 좀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시장.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경매는 뭐예요? 가장 좀 객관적인 시장,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매수자와 매도자, 채권자와 채무자, 어떻게 됐든 뭐 법적으로나 뭐나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리되는 이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될 때, 예, 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이게 참 인간의 욕심이, 저도 이제 경매를 하던 입장에서 경매를 당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염려했었던 마음의 어떤 이중성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좀 그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좀 경우를 좀 넘어가는 우리가 마치 뭐 내가 내 돈 주고 경매를 샀으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일방적인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의 주장들이 좀 많아서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제가 이건 뭐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경매할 때 참 어려운 게, 예,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좀 설은 좀 빼고, 괜히 또 말이 길어지니까. 아, 경매 물건 그냥, 보죠. 우리 뭐, 관심 물건 중에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뭐 열심히 보는 건 아니라서, 그죠? 경매, 어제 이야기했었던 경매 물건, 지금 낙찰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각이 됐었던 물건인데 예전에 그 대항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찍어놨던 거고. 자, 변경. 네, 변경이 많이 됐죠? 찍어놨던 물건 중에 아, 아무래도 이제 시장 가격에 너무 이제 그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정상적이면 경매로 나와서 우리가 매매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채권자나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이죠.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뭐 같은 입장이죠. 이 가격에 팔려서는 안 된다라는 좀 저항이죠. 저항인데 그 이렇게 되면은 경매를 진행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서 예, 수수료만 많이 나가는, 이자 수수료만 많이 나가는 이제 이런 시장이 돼버려요. 우리 IMF 때 사실은 돈을 번 사람들은 뭐 은행들이 그때 망하긴 했어도 또 그 뒤로 나와서 사채 돈놀이 한 사람들은 많이 벌었고 또 경매 아니 그러니까
그 각종 소송에 관련해서 또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올바른 시장은 그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야 경비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사실은 그 좀 시장이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유통의 혁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수수료 부분, 부동산이 거래되는 과정에 그 수수료, 쓰잘데기 없는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이느냐가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예, 하여튼 되느냐. 씨, 말이 참 이상 어렵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경매 이야기 뭐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접속하신 분들이 계신데, 음, 뭘 봐야 되나요? 아, 저번에 울산 포항 쪽에 한번 갔었죠. 의정, 대구. 대구 의성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데, 예, 대구 의성 해가지고는 조회수가 좀 안 나올 것 같고 서울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이씨, 뭐야 이거? 아, 그냥 경매 샘플 보기. 어, 최고 매각가. 최고 매각가, 매각가율. 최고 경쟁률. 네, 최저 매각가. 뭐 이건 뭐 대항에 있어서 그런 걸 테고. 최고 매각가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자, 95억짜리인데, 76억이 나왔습니다. 입찰자가 한 명이었어요. 그렇고, 80억에 입찰을 했습니다. 76억이었으니까 4억 더 썼는데, 최저가에 쓰면 조금 아쉬우려나요? 예. 야, 토지입니다. 토지고 593평이고요. 593평이면은 우리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잡았네요. 그죠? 평당 2천만 원 잡았는데, 청구 금액이 74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자까지 해서. 예, 네오 하우징. 여기도 뭐, 건설회사인 거 보니까 결국은, 그죠? 청구 금액에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세무서는 뭐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채권액 가지고 이제 인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전에 다 협의하고 조율하고 서로 알아볼 거 알아보고, 협의까지는 아니어도 어차피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을 채권이 있으면 내가 그 금액으로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액이 74억이었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이자 계산하게 되면은 뭐 80억 되는 거죠. 이자 계산하게 되면 뭐 한 14%, 뭐 15%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요 가격이 채권액보다 약간 적은 가격이기 때문에 원금 채권액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예, 되게 보면 이런 가격에 낙찰이 돼요. 큰 물건들 자체는. 그런데 이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답이 없는 경우죠. 채권자들도 답이 없고, 사업성도 없고, 진짜 답이 없는 경우는 이제 채권액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채권액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담보가치, 그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 나중에 이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거래하기 위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낙찰가를 예상할 때 채권액을 보면 거의 맞아요. 채권액으로 거의 이제 채권자가 인수하는, 채권자가 이제 직접 입찰하지 않아도 채권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입찰하는 그런 경우죠.
자, 고양시 아파트. 예, 요거 보겠습니다. 입찰자가 38명이었죠? 예, 4억 3,999만 900원. 예. 예, 항상 이 구자를 무슨 구원을 받는 예, 입장이 예, 구자를 쓸 때는 좀 내가 지금 경매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예, 그죠? 그런데도 꼭 가지고 싶은 욕심이 우리가 결합될 때 예, 구자를 많이 써요. 예, 낙찰가 여기에서 칠자를 많이 쓰는 경우는 비싸게 내가 산다기보다도 내 운을 좀 예, 싸게 살 수 있는 예, 이거 진짜 싸게 내가 지금 본인이 쓸 때 싸게 쓴다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 약간 요행수를 바라는 칠자를 바라는 예,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사람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예, 이분도 차순위도 예, 그때 구자로 마무리를 했죠. 예,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꼭 가지고 싶은데 예, 앞자리 못 건들고 예, 뒷자리에서 나의 간절함을 좀 예,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 이제 경매 관련된 방송들 참 많이들 하고, 예, 많이들 시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다 고만고만이죠. 예, 고만고만이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은 뭐, 예, 자기 학원에 등록해라. 아니면은 뭐 경매를 배워야 된다. 무슨 비법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아,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고. 예? 연애 잘한다고 뭐 친구가 연애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해서 뭐 나이트클럽에서 좀 먹힐 수 있으려나요? 예, 그거 뭐 별 의미 없어요. 남녀 간에는 그죠? 하여튼 유전적으로 서로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운명적인 확 끌림이 있죠. 예. 남들이 보기엔 저 두 사람이 왜 만날까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모를 예, 그 하여튼 인간만 우리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남들은 매력을 하나도 안 느끼는데 서로한테만 느끼는 매력이 있죠. 예.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인연이 되죠.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대부분 이제 아파트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금전적으로 내가 싸게 사서 그 어떻게 눈탱이 씌워가지고 누구한테인가 팔아먹을까 뭐 이런 자꾸 수익률 이런 좀 약간 장사치 같은 예, 양아치 같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요즘도 뭐 나이트클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안 가는 것 같던데 예 그런 데 가서 예 어떻게든 뭐 우리 이제 헌팅해서 뭐 연애할 생각만 하는 예, 예 그렇게 이제 세월 가다 보면 뭐 별로 남는 게 없죠. 예, 경매 쫓아다니다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예, 리스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만 잘난 거 아니에요. 자, 채권액은 18억 6,800만 원 좀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2009년도 자 봅시다. 거래 가격이 4억 3천이었어요. 4억 3천이었고 자 국민은행 1억 3천, 예, 국민은행 1억 7백 이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예, 문제 없이 예, 오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SBI 저축은행 예, 그리고 김만흥 예, 3억 6천 이제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좀 됐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매 들어갈 시점이니까 예, 요에 3억 6천이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야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4억 5천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행위로 예, 말소 청구를 지금 한 상태예요. 요건 판결이 어떻게 됐나? 예, 그죠? 예, 가처분 9월 20일. 그리고 뭐 이 중소기업에 뭐 이런 거는 뭐 저기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파산 선고를 했죠. 예, 어차피 아,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85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전세로 싸게 살려고 하니까 뭐 전세 사기니 뭐 전세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데 월세가 맞는 거예요. 전세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무슨 뭐 전세 그렇잖아요. 집주인은
1억 주고 샀는데 전세로 7천만 원, 8천만 원 들어와서 세금도 안 내고, 예? 일시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담보성으로 채권 담보성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임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월세 시장이 맞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집값이 크게 투자성이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전세 시장은 상당히 많이 좀 왜곡되어 있다. 그 인식 자체를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내가 월세로 살아야 그죠? 예, 집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월세가 무서운지 알고 예,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뭐 받는 거는 뭐 문제가 없을 테고요. 예. 이건 이제 설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놓은 건데. 음, 자, 4억 3,900.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거래됐던 가격, 그죠? 2010년도. 예,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그 10년 동안 크게 올랐다라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성을 한번 봅시다. 뭐 이제 층수야 뭐 그렇고 이거 싹 무시하고 건물은 조금 커서 이게 이제 85m 제곱이 90m 제곱이 아니면 우리가 세금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불리하긴 해요. 예, 불리하긴 한데 34평이에요. 예, 34평이고 땅값을 뭐 비중을 얼마나 둘지를 떠나서 우리가 땅 지분 대지권이 16평이니까 평당 1,000만 원씩 잡아도 지금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같은 경우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평당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니까 1억 6천이에요. 1억 6천이고 1,000만 원씩만 잡아도 아까 이제 부담가 같은 거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땅값이 3억 2천이겠죠. 하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조금 선호도가 낮으니까 1억 6천.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축비로 봤을 때 34평이에요. 예, 건물 면적이 예, 전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평대란 말이에요. 뭐 발코니 확장하고 뭐하고 이런 서비스 면적까지 하게 되면 그럼 40평이면 4억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건물 가격을 4억 정도 이 이하로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신식 H가 뭐 SH가 뭐 어떤 식으로 그리고 아까 토지 임대부 무슨 정책해서 요즘 나오는데 지랄을 떨어도 이 가격 이하로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공사비는 뭐 평당 1,0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수는 있어요. 예, 안 되니까. 예, 그런데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각종 뭐 이제 그 이렇게 첨부되는 비용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했을 때 일산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공급될 수가 없고 향후에도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꾸 이걸 투자성이 있니 없니 막 저쪽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거의 사실은 이제 원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지금 이분들도 그래서 아마 고민을 했었다라고 봐요. 4억 3천 4억 천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5억 8,400 시세를 다 인정하기는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어, 예. 일반 매매로도 뭐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요즘 뭐 아파트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4억 5천 정도면 참 좋은 가격에 샀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즘 아파트값 떨어진대 뭐 더 폭락한데 더 어쩐데 막 이러면서 야 저 일산 거 뭐 사봤자 집값도 안 오르고 더 떨어진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지 않았으면 떨어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다리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그죠? 그 올라간 이유가 만약에 땅이 솟구 쳐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인위적인 요소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요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품이 꺼진다고 말하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전라도 땅이에요. 전라도 땅이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뭐 녹음을 하겠지만, 제가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폭락 시장에 뭐 강남이 위험하다, 강남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경상도가 위험해요. 예, 경상도 사람들이 샀던 땅들이, 건물이, 아파트가 위험해요. 예, 이분들은 아직도 박정희 때하고 전두환 시대의 그 영화로운 시대의 향수에 빠져 있고, 그때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예, 지배하고 있고 투자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지금 강남 쪽도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울산, 대구, 뭐 부산 이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아,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 이제 직격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받는 게 예, 경상도 지역이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거의 보입니다. 전라도는 그럼 뭐냐? 전라도는 오른 적이 없어요. 오른 적이 없어서 떨어질 게 없는 거야. 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그 최저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리하고 금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자, 구리로 그 어떤 아트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 금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예술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은 뭐 어마무시하게 비싸겠죠. 예. 자, 두 가지 다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짝퉁이라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구리로 만든 거는 어떻게 합니까? 구리값 되는 거죠. 이게 짝퉁이 되는 순간. 그런데 금으로 만든 거는 아니 전라도 땅이 금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금값 자체가 비싸잖아. 원래요. 금값 자체가 짝퉁이든 지랄이든 금 자체가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원 재료비 대비 거품이 적어요. 금으로 뭘 만드는 거는. 예?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는 원 재료비 대비 거품이 커요. 물론 이게 가격을 좀 이상하게 비교를 해서 지금 적정한 비교는 아닌데 지금 한강뷰 이야기하자. 한강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한강뷰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앞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강뷰가 있었다라는 가격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원래 한강뷰가 없었어. 그럼 뭐 그냥 그 가격이잖아. 그냥 그 가격이잖아. 예? 그냥 바닥 가격이잖아요. 그냥. 예? 어차피 바닥에서 뭐 좀 땅이 꺼져봤자 얼마나 꺼지고 올라봤자 얼마나 올라요. 자체가.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노후에 그죠? 노후라든지 뭐 또 세상은 또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시장의 안정성이나 뭐나 이런 거 쭉 봤을 때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야겠다. 집다운 집에 살아야겠다. 수도권에서라고 하면 리스크가 적은 곳이 일산입니다, 지금. 예, 일산이 제일 무난해요. 지금 이제 부천이나 인천 요쪽은 조금 거기는 좀 이제 그 쓰레기들 왜 내가 아는 쓰레기들은 다 그쪽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거기 분위기가 왜 안 좋냐면 거기는 서울 인천에 따라치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래요. 그 예전에 국회의원이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뭐 욕을 작살나게 먹었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제가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딱 확진을 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인천, 아니, 그러니까 부천이죠. 부천인가? 예. 갔는데 본인은 거기서 의사를 해요. 본인은 부천 인천 그 경계선 쪽이니까 거기서 이 의사를 해요. 의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강남에 살아요. 예. 내가 돈은 여기서 벌지만 그죠? 내 가족들을 여기 이렇게 후진 동네에 살고 싶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천하고 부산하고의 차이예요. 부산은 부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산에서 떵떵거리고 살고자 집을 사요. 예. 부산에 살면서 내가 굳이 강남에다 집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예, 그런데 인천이나 부천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면, 예, 영업은 거기서 하지만 돈을 벌면 가족들은 예, 강남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이게 지금 바닥 가격이에요, 바닥 가격.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앞뒤 없이 막 집값 떨어지면 내년에 살아. 아니, 내년에 강남 아파트를 살 생각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집들을 내가 사는 지역, 내 수준, 그리고 내 경제적인 부담,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 조금 그죠?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릴 때 제가 좀 명확하게 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상담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비싼 집 싸게 해주세요라는 걸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마치 그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이 물건을 사는 게 맞는가? 그죠? 나의 사심이 없는가? 욕심이 없는가? 그리고 이게 좋은 타이밍인가? 이것은 각자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에,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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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했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영끌도 아니고 그죠? 중간에 경제적으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나름대로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로 빚을 땡겨서 충분히 썼고 뭐 그러니까 뭐 파산해 하면 누가 당해요? 국민은행 빼고 나면 이건 이제 뭐 사행위로 날아갈 것 같고 그죠? 예, 시형보증금 있고 저축은행도 뭐 그냥 그럭저럭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음. 다른 질문 없죠? 없습니다. 자, 지금 수익 창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아, 참 그냥 하게 해주지 이 자식들. 아, 하여튼 뭐 유튜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해서 공부해서 좀 시대 변화에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10년 동안 참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